해경공 김씨 논란이 불거졌는데 이 내용을 좀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좀 처음엔 뜬금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트위터 계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트위터 계정은 실명을 쓰는 사람도 있고 아니게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아마 이제 닉네임이 뭐 해경공 김씨, HK 김이라고 돼 있는 그 계정이 뭐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이나 전해철 의원을 좀 싸잡아서 거친 말로 비판하는 이런 내용들이 너무 내용이 독해요. 올렸었나 보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이게 전해철 후보 측에서는 그 이재명 후보 부인이 김혜경 여사인데 동명이인 아니냐. 전해철 의원이 그런 말 한 적은 없었죠. 측에서. 그래서 이걸 뭐 조사를 해보자. 이재명 후보 측은 무슨 소리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건 뭐 언급할 가치도 없다. 뭐 이랬는데 고소고발전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전해철 의원 캠프에서 이 트위터 계정을 고발해 놓은 상태죠. 팩트만 보죠. 공직선거법 명예훼손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했다가 이게 이제 검찰로 이첩이 돼서 검찰에 수사를 할 단계인데요. 어쨌든 뭐 지켜보면 조만간에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이게 SNS 상에서 상당히 뜨거웠거든요. 그렇죠. 그걸 이제 후보 측에서 공식적으로 받아서 이제 발표한 모양새가 됐는데 어쨌든 조금 이제 그 민주당 내부에서는 너무 좀 네거티브가 격화되지 않느냐라는 우려도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 패륜적인 그런 트위터라서 누가 쓴 건지 규명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목소리도 있고요. 그래서 하여간 이 검찰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자, 지금 경기도 지사 선거에 출마한 그런 후보들 중에 지금 3명이 이제 경선을 치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은 그렇죠. 양기대 전 광명시장 그리고 이재명 전 성남시장 그리고 전해철 의원. 자, 지금 현재 경선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가 뭐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한 달간 이렇게 추이를 보면 크게 바뀌지는 않았거든요. 다만 이제 전해철 후보가 인지도가 좀 올라가다 보니까 지지도가 일부 상승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재명 후보하고의 격차는 상당히 크다. 이게 있기 때문에 지금 네거티브전에 이게 선거 판세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하고 있다. 일단은 그렇게 분석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네거티브전이 과연 전해철 후보한테 어떤 입장을 영향을 끼칠까 이게 이제 관심사일 것 같은데 일단 뭐 지금 당장은 전해철 후보 입장에서는 손해볼 건 없죠. 왜냐하면 이슈를 뭔가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뭐 TV 토론이라든가 이런 네거티브 논쟁 속에서 이슈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흐름은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이게 선거 결과가 딱 나왔을 때 막상 이 표 차이가 굉장히 크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뭐 이재명이 완승을 했다. 이렇게 된다면 어떻든 네거티브 선거전을 전해철 후보가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그 지지자들이 좀 많이 했기 때문에 다소 후폭풍이 조금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이제 박 부대표님이나 제가 우리 첫 시간부터 했던 이야기가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기억하실 텐데 이번 선거를 보면은 본선도 그런데 특히 당내 경선 같은 경우에는 후발주자가 선발주자를 따라잡기가 되게 쉽지 않은 구도가 돼 있다. 공간이 없고 이슈들이 국민들한테 별로 다가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재명 전 시장 이게 제가 칭찬인지 디스인지 모르겠는데 좀 터프하고 러프한 면이 있지 않습니까? 본인도 이제 뭐 변방장수 나는 거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앞에 보면은 양기대 그 전 시장이 먼저 이제 손에 들어가지고 뭐 네거티브 검증하자, 미투 검증하자, 도덕성 문제 우리가 먼저 거르지 않으면 본선에서 큰일 난다 했는데 이게 그냥 뭐 별 반응이 없었어요. 근데 이 트위터 공방도 사실은 그거 이후에 나타난 것인데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강하게 될 것인가. 왜냐하면 트위터라는 공간은 정말 좀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 이쪽 저쪽 할 것 없이 많이 오가고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이재명 후보 측에서 아니 우리한테 대해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한 트위터 계정들도 뭐 저쪽하고 관련이 있다는 나는 의심이 있다 고발하겠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건데 물론 이재명 전 후보 측은 절대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러면은 맞상대가 되고 맞싸움이 되고 판을 키워주는 거니까 아마 계속 무시하는 전략으로 갈 겁니다. 그렇게 갈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 전해철 후보 측에서는 당원 표심을 많이 그
노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원 선거인단이 50% 반영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반 국민보다는 당원 쪽에서는 격차가 상당히 좁혀질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그 친문 지지자들이 상당히 전해철 후보 중심으로 결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 표는 까봐야겠지만 지금 문제는 이제 일반 국민 특히 이제 민주당 지지층에서 표 차이가 굉장히 현격하기 때문에 당원에서 선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갭을 줄이기에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게다가 또 전해철 의원이 지금 현역 의원에게 마이너스 10%라는 이런 또 그 시간이 또 많이 남지가 않았어요. 또 문제는 언제 경선이죠? 18일부터 시작합니다. 4월 18일부터. 지금 이제 한 열흘도 안 남은 거 아니에요? 일주일 남았네요. 네. 열흘이 아니라. 그리고 전해철 전 의원은 이런 제가 생각할 때는 남은 기간 동안은 오히려 대남경필 경쟁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겠냐. 거칠게 말하자면 이런 프레임이에요. 이재명은 남경필한테 뭐 아주 쉽게 이긴다. 전해철 남경필은 비슷비슷하다. 양기대는 질지도 모른다. 뭐 이렇게 세 층위가 나누어져 있는데 전해철도 남경필한테 쉽게 이긴다라고 됐을 때 말하자면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여유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경쟁력을 보여주는 게 중요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어려운 거예요. 이제 말씀하신 그 대목인데 시간이 좀 별로 없고 또 어쨌든 지금 차기 대선 그 주자들 선호도 조사를 해보면 이재명 시장이 1위거든요. 지금 야권 민주당 쪽에서는. 근데 이제 대선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는 이게 바뀔 수 있죠. 당연히 바뀔 수 있는데. 지방선거? 아니 지방선거 아니라 대선을 앞두고. 대선을 앞두고. 지금 대선 조사를 하면 1위가 이재명 시장이거든요. 민주당 후보 중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이제 안희정 지사가 이제 빠졌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대선 후보 1위 주자를 이런 지방선거나 총선에 죽이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지지층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재명 시장에 대한 뭐 좋아하는 분도 있고 싫어하는 분도 있겠지만 지금 버릴 때는 아니다 이렇게 보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자유한국당에서는 남경필 지사가 이제 공천을 받았는데 남경필 지사에게는 그 전해철, 이재명, 전해철, 양기대까지 해서 누가 가장 좀 불편한 적수가 될까요? 아무래도 이재명 시장이 제일 불편하겠죠. 일단 지지도라는 거는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인지도 존재감이라는 거는 특히 또 성남시정을 잘 해왔기 때문에 행정 경험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감각도 있고 행정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남지사 입장이 상당히 버거울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정책 대결로 갈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정치 대결로 갈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 뭐 도덕성 시비나 이런 것들 뭐 도덕성 문제는 남지사도 자유스럽지 못하겠다. 아들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뭐 그거는 뭐 크게 도움은 될 것 같지 않고요. 오히려 이제 정치 대결은 뭐냐면 보수 혁신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뭐 정풍 운동이라든가 이런 걸 주창하면서 뭔가 자유한국당의 쇄신, 보수의 재건 뭐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래도 보수가 바뀔 수 있다라는 어떤 흐름을 좀 보여주고 그러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독주를 좀 막아달라. 견제론, 읍소론 이런 걸 통해서 뭔가 감성을 자극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남지사 입장에서는 조금 죄송한 말씀인데 선거 이후까지 또 보고 있을 거예요. 낙선한 이후. 그렇죠. 이게 쉽지가 물론 당선을 위해서 뛰는 건 당연한 거지만 쉽지가 않다고 가정했을 때는 이재명 전 시장 같은 경우에 지금 여권 주자 가운데도 뭐 어떤 면에서 제일 선명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하고 전초전을 벌여가지고 선전을 하고 뭐 중도 합리 보수 이런 이미지를 더 강화한다면은 또 어떻게 보면 또 보수 야권은 지방선거 이후에 재편이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그때도 뭔가 플러스 포인트가 되고 대권 주자로까지도 쭉 나가는데 기왕이면은 이재명 전 후보하고 붙어서 지더라도 그러면 뭐가 남는 게 있고 나머지 사람들하고는 붙어서 지면은 남는 게 없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더라도 선거 이후에 정치적 입지를 생각해야 한다. 예를 들면 그 서울시장 선거에서 만약에 뭐 민주당 후보 박원순 시장이 상당히 유력해 보이는데 어쨌든 박원순 시장이 만약에 당선이 되는데 안철수나 김문수 후보하고의 격차가 만약에 뭐 10% 이상 벌어졌다. 그런데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뭐 그게 이재명이 됐든 전해철이 됐든 민주당 후보와 남경필 지사 격차가 뭐 5%로 좁혀졌다. 이러면 남지사로서는 그 뒤에 지방선거 이후에 어떤 보수의 얼굴로 부상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뭐 지금 현재 가장 불리한 상황에 놓였지만은 최대한 선전해서 많이 좁혀놨다. 보수의 차기 주자로서 남경필의 어떤 몸값을
이번에 보여줬다. 야권 광역 후보들은 예. 그런 부분까지 대체로 보고 나온다고 봐야죠. 야권의 광역 예. 후보들. 예. 안철수 뭐 또 그런 후보도. 얘기가 깔려 있을 수 있겠죠.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경기도 선거는 이렇게 돼가고 있고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지금 논란이 뭐 그치질 않고 있는데 이게 지방선거에 악재로 작용하는 것은 아닌지 여당에 악재로 작용하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있던데요. 악재죠. 무조건 악재입니까? 악재죠. 예. 제가 여기 사실관계에 대해 가지고 뭐 세세히 다시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예, 예. 이게 프레임이 다가오는 게 안 좋은 게요. 네. 자,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에게도 엄격하고 남에게도 엄격하고 네. 나에게는 엄격하지만은 다른 사람들의 이제 허물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주려고 하는 사람. 근데 나의 허물에 대해서는 아주 이해를 잘하고 남에 대해 가지고 매우 엄격한 사람. 네.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세 번째거든요. 예. 지금 김기식 원장의 프레임이 그 세 번째에 걸려 있는 거예요. 뭐 관행, 뭐 국민 눈높이에는 맞지는 않지만, 근데 이분이 바로 그 당시에 발언했던 걸 보면 뭐 그런 거 이해해 주는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있고 또 보세요. 전임 금감원장 같은 경우에 네. 개인의 흠결로 해가지고 물러났습니다.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예. 이름도 기억 못해요. 저도 그 뉴스 볼 때는 알았는데 지금 벌써 까먹었는데. 예. 김기식 원장은 그냥 금감원장이 아니라 강력한 이미지, 네. 여권 민주당의 이제 핵심, 거기다가 지금 참여연대 프레임이라는 게 걸려 있지 않습니까? 조국 예. 수석 이름 나오지만은 뭐 장하성 실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나아가서 뭐 지금 안철수 후보가 박원순 시장 공격하지만은 박원순, 조희연 예. 이분들까지 같은 말하자면 패밀리인 거잖아요. 참여연대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한 프레임적 공격 그리고 조금 더 제가 한마디 하자면요. 수도권보다 영남권에 영향 꽤 있을 겁니다. 수도권도 영향이 있겠지만요. 예, 부산, 경남, 뭐 울산 예. 뭐 TK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럼 여권 입장에서는 수도권에서는 그래도 좀 많이 앞서기 때문에 예. 그래도 이 타격에도 불구하고 방어가 가능할 수 있을 텐데 예. 부산 경남 같은 경우 그래도 팽팽한 면이 있고 야당 지지자 보수 지지자들이 항상 보수 후보한테 표를 던지고 싶을 뭔가 명분을 찾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거기에다가 명분을 줄 수 있는 거죠. 예. 저도 뭐 악재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게 이제 그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좀 누적이 돼야 데미지가 좀 클 텐데 일단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는 좀 드리고 싶어요. 김기식 원장이 보통 이게 국회의원들 이렇게 관행을 보면 되게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서 외유를 합니다. 그게 대부분 90% 이상 외유를 하는데 대개는 의원 혼자 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비서가 따라갔을 때는 비서의 경비는 적어도 후원금으로 의원실에서 처리하는 게 관례였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비서까지 비용을 피감기관에 받았다.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거거든요. 그건 예. 사과할 게 당연한 거고요. 예. 사과해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야당이나 예. 그다음에 보수 언론들이 주장하는 여비서, 예. 그다음에 고속 승진 이런 프레임은 잘못된 거죠, 사실. 이제 그것을 더 씌워가면서 아주 이상한 사람으로 묘사하는데 그것은 옥선은 좀 가려봐야 할 것 같고요. 예. 특히 이제 청와대 입장에서 볼 때는 믿는 도끼에 좀 발등 찍힌 꼴이죠. 왜냐하면 워낙 이제 삼성 문제나 재벌 문제에 대해서 식견을 가지고 있고. 또 말씀하신 바대로 참여연대 출신이기도 하고 콘텐츠가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지금 알려진 인물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업무를 잘 할 거다 이런 어떤 믿음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이제 도덕성 시비가 걸리면서 좀 곤혹스러운 상황으로 몰리는 것 같습니다. 박 부대표님이 좀 지켜보자 말씀하셨는데 이게 빨리 끝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청와대 쪽의 대응도 제가 예상했던 건 조금 다르다 이런 느낌이 있었던 게 엊그제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하면서 임종석 비서실장의 지시로 조국 민정수석이 뭐 3일간 봤는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통상 방어를 하려고 해도 우리가 내부적으로 이렇게 봤는데 우리가 본 바로는 아주 뭐 그렇게 크게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 같지만 송구스럽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임종석 지시로 조국이 봤다. 이러면은 만약에 뭐가 더 나오면은 그분도 같이 엮이는 거잖아요. 그만큼 연대 책임을 질 수 있을 만큼 김기식 원장에 대한 문제는
뭐 거론할 그런 가치가 없는 것이다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은 아닐까요? 강조법 차원에서. 근데 이게 예. 이럴 수 있어요. 그럼 그 전에는 알았냐 몰랐냐로 들어가면은 네. 자 몰랐다라고 하면 무능이고 알았는데 별로 문제될 거 없다라고 하면 도덕적 기준이 아니 네. 언제부터 이렇게 낮아졌냐 이렇게 예. 되는 거죠. 예. 이제 청와대 입장에서는 아마 금주까지 좀 지켜보면서 결론 내릴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그러니까 내부에서도 그러면은 이견들이 좀 있더라고요. 아, 예. 뭐 그만두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그거 전혀 배제할 수는 없죠. 국민 여론들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예, 예. 국민 여론이 어떤 쪽으로 흘러가느냐 또 이제 정의당이 비판대에 가세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고요. 예. 그리고 또 언론이 아까 얘기했던 야당이 더 씌워진 잘못된 프레임에 대한 어떤 방어 차원도 좀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예,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예. 아마 2, 3일 내로 결론을 내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싶습니다. 저희가 처음 방송 시작할 때 미투 막 터졌을 예, 예, 때니까 그때는 제가 이 시간도 많이 남고 뭐 이쪽 저쪽 뭐 해가지고 선거에는 막상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다 예, 했는데 지금 이런 느낌 들어요. 자, 예. 선거 이 판이 계속 뭐 한 8대2 내지 7대3 정도로 여당이 압도적인 판이거든요. 예, 예, 예. 이게 본질적으로 바뀐다기보다는 목소리가 팽팽해질 수 있는 거. 음. 공방의 국면에서는 예. 지금 보세요. 여당이 이제 하는 것도 잘못한 게 없다가 아니라 당신들도 그러지 않았냐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예, 예, 목소리가 똑같아지는 판이니까 이게 안 예. 좋은 거죠. 아. 그런 대응은 안 좋은데 뭐 너희도 했는데 뭐 아니 우리가 하면 그러니까 그게 어쩌냐. 항상 보수 쪽이 하던 이야기거든요. 예, 예. 니들 깨끗한 척하지만 우리랑 똑같지 않았냐라는 걸 그대로 받아가지고 인정하는 식의 프레임이 되는 거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사실 김성태 원내대표도 아니 본인이 그렇게 막 쟁점하면서도 이거 본인 역시도 이 특혜를 받았던 네. 뭐 이런 부분이 있어서 많은 국민들이 아이고 뭐 여기나 저기나 이러면서 그러니까 다 똑같네가 되면 이게 7대3 우세가 한 뭐 5대5 내지 5.5대 4.5 이렇게 된다는 그래요. 거죠. 예. 김성태 원내대표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죠? 제주도 가족끼리 이제 가족 여행 가는데 예. 본인이 주민등록증 신분증 안 가지고 온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 공항에서 의전팀들이 이 프리패스를 시킨 거죠. 그게 뒤늦게 이제 발견이 된 건데 예. 특권의식 예. 그대로 보여준 거죠, 사실. 근데 지금은 진짜 국회의원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아, 그렇죠. 예. 이게 또 홍준표 대표 그 울산 공항 건 울산 맞죠? 포항인가? 거기 건도 한번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예, 뭐 예. 줄이 길어가지고 뭐 옆쪽으로 빼줬다 이런 예. 건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또 이런 측면에서 자유한국당이 뭐 그동안 얼마나 엄청난 십자포화를 쏘아댔습니까? 네. 여당과 청와대를 향해서. 근데 여론조사상에서 이게 지지율 그 상승으로 그 이어지지 않았어요. 전 그걸 보면은 국민들이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의문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야당에다가 그렇죠. 당신들은 과거에 안 그랬느냐? 과거도 있지만 네. 박근혜 이명박 정부의 국정농단들 상황을 보면서 반성하지 않잖아요. 네. 그리고 홍준표 대표의 막말 이런 예. 것들을 보면서 보수 정당에 대한 신뢰가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개별적인 어떤 득점 포인트는 있지만 큰 물줄기를 바꾸지를 못하는 거죠. 예.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예. 지금 보수 야당의 급선무가 신뢰 회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른다. 예. 뭐 이렇게 세 층위가 나눠져 있는데 예. 전해철도 남경필한테 쉽게 이긴다라고 됐을 때 말하자면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여유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 경쟁력을 보여주는 게 중요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어려운 거예요. 이제 말씀하신 그 대목인데 시간이 좀 별로 없고 네. 또 어쨌든 지금 차기 대선 그 주자들 선호도 조사를 해보면 예. 이재명 시장이 1위거든요. 예, 지금 예. 야권 민주당 쪽에서는. 예. 근데 이제 대선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는 이게 바뀔 수 있죠. 당연히 바뀔 수 있는데 지방선거. 아니 지방선거 아니라 대선을 앞두고 대선을 실제, 앞두고. 아, 예, 지금 예. 대선 조사를 하면 1위가 이재명 시장이거든요. 민주당 그래요? 민주당 후보 중에 그렇게 나옵니다. 이제 예. 안희정 지사가 이제 빠졌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제 대선 후보 1위 주자를 이런 지방선거나 총선에 죽이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지지층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재명 시장에 대한 뭐 좋아하는 분도 있고 네. 싫어하는 분도 있겠지만 예. 지금 버릴 때는 아니다 이렇게 예. 보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자유한국당에서는 남경필 지사가 이제 공천을 받았는데 남경필 지사에게는 그 전해철, 이재명 전해철, 양기대까지 해서 누가 가장 좀 불편한 적수가 될까요? 아무래도 이재명 시장이 제일 불편하겠죠. 일단 지지도라는 거는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예. 인지도 존재감이라는 거는 예. 특히 또 성남시정을 예. 잘 해왔기 때문에 네.
행정 경험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네. 정치적인 감각도 있고 행정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남지사 입장이 상당히 버거울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정책 대결로 갈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정치 대결로 갈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 그렇다면 뭐 도덕성 시비나 이런 것들 뭐 갖고도 도덕성 문제는 남지사도 자유스럽지 못하겠다. 아들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예. 뭐 그거는 뭐 크게 도움은 될 것 같지 않고요. 오히려 이제 정치 대결은 뭐냐면 보수 혁신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뭐 정풍 운동이라든가 이런 걸 주창하면서 뭔가 자유한국당의 쇄신, 보수의 재건 뭐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래도 보수가 바뀔 수 있다라는 어떤 흐름을 좀 보여주고 그러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독주를 좀 막아달라. 견제론, 읍소론 이런 걸 통해서 뭔가 감성을 자극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이게 남지사 입장에서는 조금 죄송한 말씀인데 선거 이후까지 또 보고 있을 거예요. 낙선한 이후. 그렇죠. 이게 쉽지가 물론 당선을 위해서 뛰는 건 당연한 거지만 쉽지가 않다고 가정했을 때는 이재명 전 후보 전 시장 같은 경우에 지금 여권 주자 가운데도 뭐 어떤 면에서 제일 선명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하고 전초전을 벌여가지고 선전을 하고 뭐 중도 합리 보수 이런 이미지를 더 강화한다면은 또 어떻게 보면 또 보수 야권은 지방선거 이후에 재편이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그때도 뭔가 플러스 포인트가 되고 대권 주자로까지도 쭉 나가는데 기왕이면은 이재명 전 후보 말할 것도 없고 그럼 여권 입장에서는 수도권에서는 그래도 좀 많이 앞서기 때문에 그래도 이 타격에도 불구하고 방어가 가능할 수 있을 텐데 부산 경남 같은 경우 그래도 팽팽한 면이 있고 야당 지지자 보수 지지자들이 항상 보수 후보한테 표를 던지고 싶을 뭔가 명분을 찾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거기에다가 명분을 줄 수 있는 거죠. 저도 뭐 악재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게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좀 누적이 돼야 데미지가 좀 클 텐데 일단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는 좀 드리고 싶어요. 김기식 원장이 보통 이게 국회의원들 이렇게 관행을 보면 되게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서 외유를 합니다. 그게 대부분 90% 이상 외유를 하는데 대개는 의원 혼자 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비서가 따라갔을 때는 비서의 경비는 적어도 후원금으로 의원실에서 처리하는 게 관례였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비서까지 비용을 피감기관에 받았다.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거거든요. 그건 사과할 게 당연한 거고요. 사과해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야당이나 그다음에 보수 언론들이 주장하는 여비서, 그다음에 고속 승진 이런 프레임은 잘못된 거죠, 사실. 이제 그것을 더 씌워가면서 아주 이상한 사람으로 묘사하는데 그것은 옥성은 좀 가려봐야 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청와대 입장에서 볼 때는 믿는 도끼에 좀 발등 찍힌 꼴이죠. 왜냐하면 워낙 이제 삼성 문제나 재벌 문제에 대해서 식견을 가지고 있고. 또 말씀하신 바대로 참여연대 출신이기도 하고 콘텐츠가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지금 알려진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업무를 잘 할 거다 이런 어떤 믿음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이제 도덕성 시비가 걸리면서 좀 곤혹스러운 상황으로 몰리는 것 같습니다. 박 부대표님이 좀 지켜보자 말씀하셨는데 이게 빨리 끝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청와대 쪽의 대응도 제가 예상했던 건 조금 다르다 이런 느낌이 있었던 게 엊그제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하면서 임종석 비서실장의 지시로 조국 민정수석이 뭐 3일간 봤는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통상 방어를 하려고 해도 우리가 내부적으로 이렇게 봤는데 우리가 본 바로는 아주 뭐 그렇게 크게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 같지만 송구스럽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임종석 지시로 조국이 봤다. 이러면은 만약에 뭐가 더 나오면은 그분도 같이 엮이는 거잖아요. 그만큼 연대 책임을 질 수 있을 만큼 김기식 원장에 대한 문제는 뭐 거론할 그런 가치가 없는 것이다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은 아닐까요? 강조법 차원에서. 근데 이게 이럴 수 있어요. 그럼 그 전에는 알았냐 몰랐냐로 들어가면은 자 몰랐다라고 하면 무능이고 알았는데 별로 문제될 거 없다라고 하면 도덕적 기준이 언제부터 이렇게 낮아졌냐 이렇게 되는 거죠. 청와대 입장에서는 아마 금주까지 좀 지켜보면서 결론 내릴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그러니까 내부에서도 이견하고 붙어서 지더라도 그러면 뭐가 남는 게 있고 나머지 사람들하고는 붙어서 치면은 남는 게 없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더라도 선거 이후에 정치적 입지를 생각해야 한다. 예를 들면 그 서울시장 선거에서 만약에 뭐 민주당 후보 박원순 시장이 상당히 유력해 보이는데 어쨌든 박원순 시장이 만약에 당선이 되는데 안철수나 김문수 후보하고의 격차가 만약에 뭐 10% 이상 벌어졌다. 그런데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뭐 그게 이재명이 됐든 전해철이 됐든 민주당 후보와 남경필 지사 격차가 네. 뭐 5%로 좁혀졌다. 이러면 남지사로서는 그 뒤에 지방선거 이후에 어떤 보수의 얼굴로 그렇죠. 부상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뭐 지금 현재 가장 불리한 상황에 놓였지만은 최대한 선전해서 많이 좁혀놨다. 네, 그렇죠. 보수의 차기 주자로서 남경필의 어떤 몸값을 이번에 보여줬다. 야권 광역 후보들은 예. 그런 부분까지 대체로 보고 나온다고 봐야죠. 야권의 광역 예. 후보들. 예. 안철수 뭐 또 그런 이제 후보도. 깔려 있을 수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경기도 선거는 이렇게 돼가고 있고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지금 논란이 뭐 그치질 않고 있는데 이게 지방선거에 악재로 작용하는 것은 아닌지 여당에 악재로 작용하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있던데요. 악재죠. 무조건 악재입니까? 악재죠. 예. 제가 여기 사실관계에 대해 가지고 뭐 세세히 다시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예. 이게 프레임이 다가오는 게 안 좋은 게요. 예. 자,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에게도 엄격하고 남에게도 엄격하고 네. 나에게는 엄격하지만은 다른 사람들의 이제 허물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주려고 하는 사람. 근데 나의 허물에 대해서는 아주 이해를 잘하고 남에 대해 가지고 매우 엄격한 사람. 네.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세 번째거든요. 예. 지금 김기식 원장의 프레임이 그 세 번째에 걸려 있는 거예요. 뭐 관행, 뭐 국민 눈높이에는 맞지는 않지만, 근데 이분이 바로 그 당시에 발언했던 걸 보면 뭐 그런 거 이해해 주는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있고 또 보세요. 전임 금감원장 같은 경우에 네. 개인의 흠결로 해가지고 물러났습니다.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네. 예. 이름도 기억 못해요. 저도 그 뉴스 볼 때는 알았는데 지금 벌써 까먹었는데. 예. 김기식 원장은 그냥 금감원장이 아니라 강력한 이미지, 네. 여권 민주당의 이제 핵심, 거기다가 지금 참여연대 프레임이라는 게 걸려 있지 않습니까? 조국 수석 이름 나오지만은 뭐 장하성 실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나아가서 뭐 지금 안철수 후보가 박원순 시장 공격하지만은 박원순, 조희연 이분들까지 같은 말하자면 패밀리인 거잖아요. 참여연대 출신.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한 프레임적 공격 그리고 조금 더 제가 한마디 하자면요. 수도권보다 영남권에 영향 꽤 있을 겁니다. 수도권도 영향이 있겠지만요. 부산, 경남, 뭐 울산, 뭐 TK는 해경공 김씨 논란이 불거졌는데 이 내용을 좀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좀 처음엔 뜬금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트위터 계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트위터 계정은 실명을 쓰는 사람도 있고 아니게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아마 이제 닉네임이 뭐 해경공 김씨, HK 김이라고 돼 있는 그 계정이 뭐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이나 전해철 의원을 좀 싸잡아서 거친 말로 비판하는 이런 내용들이 너무 내용이 독해요. 올렸었나 보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이게 전해철 후보 측에서는 그 이재명 후보 부인이 김혜경 여사인데 동명이인 아니냐. 전해철 의원이 그런 말 한 적은 없었죠. 측에서. 그래서 이걸 뭐 조사를 해보자. 이재명 후보 측은 무슨 소리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건 뭐 언급할 가치도 없다. 뭐 이랬는데 고소고발전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전해철 의원 캠프에서 이 트위터 계정을 고발해 놓은 상태죠. 팩트만 보자면. 공직선거법 명예훼손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했다가 이게 이제 검찰로 이첩이 돼서 검찰에 수사를 할 단계인데요. 어쨌든 뭐 지켜보면 조만간에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이게 SNS상에서 상당히 뜨거웠거든요. 그렇죠. 그걸 이제 후보 측에서 공식적으로 받아서 이제 발표한 모양새가 됐는데 어쨌든 조금 이제 그 민주당 내부에서는 너무 좀 네거티브가 격화되지 않느냐라는 우려도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 패륜적인 그런 트위터라서 이게 누가 쓴 건지 규명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목소리도 있고요. 그래서 하여간 이 검찰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자, 지금 경기도 지사 선거에 출마한 그런 후보들 중에 지금 3명이 이제 경선을 치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은 그렇죠. 양기대 전 광명시장 그리고 이재명 전 성남시장 그리고 전해철 의원. 자, 지금 현재 경선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가 뭐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한 달간 이렇게 추이를 보면 크게 바뀌지는 않았거든요. 다만 이제 전해철 후보가 인지도가 좀 올라가다 보니까 지지도가 일부 상승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재명 후보하고의 격차는 상당히 크다. 이게 있기 때문에 지금 네거티브전에
이게 선거 판세에 큰 예. 영향을 주지는 못하고 있다. 일단은 그렇게 분석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예. 지금 이제 네거티브전이 과연 전해철 후보한테 어떤 입장을 영향을 끼칠까 이게 이제 관심사일 것 같은데 예, 예, 일단 뭐 지금 당장은 전해철 후보 입장에서는 손해 볼 건 없죠. 왜냐하면 이슈를 뭔가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네. 뭐 TV 토론이라든가 이런 네거티브 논쟁 속에서 이슈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흐름은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예. 문제는 이제 이게 선거 결과가 딱 나왔을 때 예. 막상 예. 이 표 차이가 굉장히 크다. 예. 만약에 그렇게 해서 뭐 이재명이 완승을 했다. 예. 이렇게 된다면 어떻든 네거티브 선거전을 전해철 후보가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그 지지자들이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예. 다소 후폭풍이 조금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게 이제 박 부대표님이나 제가 예. 우리 첫 시간부터 했던 이야기가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기억하실 텐데 이번 선거를 보면은 본선도 그런데 특히 당내 경선 같은 경우에는 후발주자가 선발주자를 따라잡기가 되게 쉽지 않은 구도가 돼 있다. 예, 예, 예. 공간이 없고 이슈들이 국민들한테 별로 다가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예, 예.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재명 전 시장 예. 이게 제가 칭찬인지 디스인지 모르겠는데 네. 좀 터프하고 러프한 면이 있지 않습니까? 예. 본인도 본인도 이제 뭐 변방 장수 나는 거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예, 예. 그 앞에 보면은 양기대 그 전 시장이 먼저 이제 손에 들어가지고 뭐 네거티브 검증하자, 미투 검증하자, 예, 예, 예. 도덕성 문제 우리가 먼저 거르지 않으면 본선에서 큰일 난다 했는데 예, 예, 예. 이게 그냥 뭐 별 반응이 없었어요. 예, 근데 예. 이 트위터 공방도 사실은 그거 이후에 나타난 것인데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강하게 될 것인가. 왜냐하면은 트위터라는 공간은 정말 좀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 이쪽 저쪽 할 것 없이 많이 오가고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이재명 후보 측에서 아니 우리한테 대해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한 트위터 계정들도 뭐 저쪽하고 관련이 있다는 나는 의심이 있다 고발하겠다 네. 뭐 이럴 수도 있는 건데 물론 이재명 전 후보 측은 절대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러면은 맞상대가 되고 맞싸움이 되고 판을 키워주는 거니까 예, 예, 아마 예. 계속 무시하는 전략으로 갈 겁니다. 그렇게 갈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 전해철 후보 측에서는 당원 표심을 많이 노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원 선거인단이 50% 반영이 되기 때문에 예, 예, 예. 아무래도 일반 국민보다는 당원 쪽에서는 격차가 상당히 좁혀질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그 친문 지지자들이 상당히 전해철 후보 중심으로 결집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예, 이제 예. 실제 표는 까봐야겠지만 지금 문제는 이제 일반 국민 특히 이제 민주당 지지층에서 표 차이가 굉장히 현격하기 때문에 예. 당원에서 선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 그 갭을 줄이기에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게다가 또 전해철 의원이 지금 현역 의원에게 마이너스 10%. 10%라는 예. 이런 또 그렇죠. 그 시간이 또 많이 남지가 않았어요. 또 문제는 언제 경선이죠? 18일부터 시작합니다. 예. 4월 그러니까 18일부터. 지금 이제 한 열흘도 안 남은 거 일주일 아니겠어요? 남았네요. 일주일 남았네요. 예. 열흘이 아니라. 그리고 전해철 전 의원은 이런 제가 생각할 때는 남은 기간 동안은 오히려 대남경필 경쟁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겠냐. 거칠게 말하자면 이런 프레임이에요. 네. 이재명은 남경필한테 뭐 아주 쉽게 이긴다. 전해철 남경필은 비슷비슷하다. 예. 양기대는 질지도